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랜드 제1회 모의고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정의인데요. 용어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틀린 것입니다. 용어정의 중에서 틀린 것 해마다 출제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죠.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공과 보조원의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없고요.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은 직업으로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것도 중개고 그것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인데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계속해서 돈을 받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자, 그 다음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 컨설팅업자다. 단지 중개는 한두 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직업으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만을 특정 중개상물만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입니다. 그러나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 아니죠. 고모, 이모, 친구에게만 중개를 업으로 하면 그건 중개업 아닙니다. 즉 친인척한테 친구한테 소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만, 오피스텔만,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자격증 안 따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자, 3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동산질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물권법에서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니은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리얼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이것을 반복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 니은 그리고 리얼 2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좀 총치기 어렵죠. 용어정의 중개상물이 어렵고요. 관념적인 것이니까 이제 4번부터
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2번 부정행위하면 시험. 우리 7년이라는 숫자는 없죠. 공인중개사법에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3번 미성년자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 1번이네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협회 설립 인가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채책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위원장 1명 포함하여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부위원장 없고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자, 2년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개공, 소공은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 없고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소 책임자 될 사람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받습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시간도 포함되고요. 강사료, 또 강사 자격 요건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자격증 취득해서 업무 개시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 신청하지요. 그러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등록 처분 통지 받으면 보정 설정을 하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고요. 등록증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었죠.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고 법인의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은 지금은 맞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즉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현재는 이게 맞는데요.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삭제될 예정으로.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 돈 없는 청년들 쉽게 법인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게 맞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이게 틀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이란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줄여서 그냥 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피성년 후견인 기업,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공인중개사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 사유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결격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못하는 결격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도 시험에 잘 출제되죠. 법인이 경업할 수 있는 것 1번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예,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용역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직접 운영하는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하지만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 아니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지만 개발업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거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돈 안 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